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성매매에 중독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어젯밤에도 연락조차 없이 자정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시고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문소리가 탁 나더니 주위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인지 언제 집에 올 건지 따져봐야 싸움만 될 게 뻔해 그냥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부부에겐 너무나 흔한 일상이지만 전 남편이 귀가하기 전까진 잠을 깊게 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집에 잘 오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죠. 1시간쯤 지나 3시 30분경 남편이 갑자기 만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너무 취해서 집에 가기가 힘드니 차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외박을 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밑밥을 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 불러서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마중나가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쯤에 전화를 해 어디냐고 묻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횡설수설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더군요. 그때 어떤 남자가 옆에서 남편에게 말을 거니까 갑자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그날 새벽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시까지 기다리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었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전 임신 중입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정말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날이 밝자마자 남편 신용카드가 결제된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남편 차를 찾을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길에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아무도 없더군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사는지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아침 9시쯤 돼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뻔뻔하게 차 안에서 잠들었다고 하더군요. 진짜냐고 되물었더니 사실이라고 소리까지 지르며 실감나게 연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5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제서야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가 집이 멀고 힘들어해서 함께 모텔에서 잤답니다. 왜 진작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 차라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자지 그랬냐고 물으니까 집까지 가기가 귀찮았고 네가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랬다고 끝까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곳까지 자신을 찾아온 제가 자신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정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추위에서 고생한 임신한 아내를 걱정하지는 못할 망정 저런 소리를 하다니요. 저보다 뱃속에 우리 아가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전화도 받지 않고 동료와 호텔급 모텔까지 갔는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CCTV라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고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완전 범죄를 위해 숙박비는 현금으로 냈더군요. 남편은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우선 일부터 저지르고 연락 두절, 이후엔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전화가 진동이라서 몰랐다. 회사 동료가 고민이 많아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전화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으니 넌 이해심이 없어서 싸울 게 뻔해 전화하지 않았다. 새벽에 들어온 날에도 다른 사람들은 집에 안 갔는데 너가 걱정할까봐 나만 집에 온 거다. 전화를 안 받는 날엔 전화 끄려다 그래도 켜둔 거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이제 3달 후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 술버릇을 반드시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상을 차려줄 테니 그날 호텔에서 함께 잔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왔더군요. 사실 전 그 친구가 3일 전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몰래 봤거든요. 문자 내용은 아는 여자애들이랑 같이 놀아요 였습니다. 이 친구를 반드시 남편 옆에서 떼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초대한 거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자마자 당신 가정 파탄범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잘못한 건 나인데 왜 친구한테 그러느냐 따지더군요. 전 남편 말은 무시한 채 그 친구에게 너가 우리 집을 이렇게 들쑤셔놨으니 너네 집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남편이랑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제정신이 아니다. 술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놀고 싶고 그런 것이 다라며 완전 당당했습니다. 힘들면 외박하고 밖으로 돌아도 되는 거냐? 연락은 안 되고 당신이 걱정돼 추위에서 떨며 기다린 나와 뱃속 아기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더군요. 힘이 하나도 없어 방으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몸에서 열이 나고 과호흡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 본 남편이 같이 울면서 용서해달라며 밤새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이 돼서야 간신히 몸을 추스를 수 있었고 내일 함께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식사를 하며 모두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한층 상냥해진 남편과 함께 약속한 대로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열이 40도가 넘었고 주말에 연 병원을 찾아 함께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신경질이란 신경질을 모두 버리더니 집에 와서 약을 먹고서야 곤히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3시 30분쯤에 술 취해서 차에서 잔다고 연기하고 4시에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아침 9시까지 연락이 두절됐던 그날의 알리바이를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니 새벽 1시 30분에 한 번, 만취한 연기를 하며 저와 통화하고 끊은 직후인 3시 40분에 또 한 번, 3시 50분과 58분에도 한 번씩 어떤 특정 번호와 계속 전화를 했고 이후 4시부터는 제 전화를 안 받았던 겁니다. 그 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수신 거절을 하더군요. 통화 내역으로 추리해보면 남편은 이 전화번호의 사람과 새벽 4시쯤 연락해서 만났고 이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통화 내역을 더 뒤져보니 아침 9시쯤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통화를 몇 차례 했더군요. 같이 잤다던 친구와도 아침에 서로 통화를 한 걸 확인하고서야 남편이 친구와 짜고 저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번에 걸릴 뻔했으니까 다음엔 더 치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술 조금만 먹고 외박하지 말고 아기랑 아끼며 사랑하자고 한 약속을 믿었는데 너무나 야속하고 불안합니다. 이때 때마침 남편 전화로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깊이 잠들었던 남편이 깨어 주섬주섬 전화기를 찾더니 전화번호를 보고 그냥 수신 차단을 하더군요.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이번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실장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남편이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제가 이상해서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리를 피하더니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수상한 건 최근 발수신 번호는 거의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는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스팸이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 표정이 이상해서 그 번호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여자였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는데 당황한 건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은 성매매 업소인데 밀린 돈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니까 자신도 이렇게 와이프가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서 황당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금액과 외상한 남자들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성매매는 남편을 포함해 회사 동료들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더니 제가 업소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울며 잘못했다고 합니다. 처음 대처를 너무 허술하게 한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태어날 아기만 아니라면 이런 성매매 중독자 남편과 미련 없이 이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곧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이 있는 남편 회사 동료들까지 여럿 얽혀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싹싹 빌고 있지만 성매매에 중독된 회사 동료들과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앞으로 안 할 거란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전 지금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회사 동료들에게 내가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그러니 더는 내 남편을 개입시키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에 알리겠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동료 부인들에게 직접 알릴까요? 하지만 저처럼 그 아내들이 고통받을 생각을 하니 망설여집니다. 성매매는 특정인을 지정하기도 힘들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쉽지 않고 중독된 사람들을 고치기 힘들다고 하던데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성매매는 아내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성매매에 중독된 남편은 과연 정신을 차리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심리치료라도 받아서 제발 남편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셨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